2024년 9월 17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는 인사보다는 추석 연휴 동안, 아니죠. 그 이후까지도 아프시면 안 되고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건강히 무사히 잘 지내셔야 됩니다. 라는 인사가 더 잘 어울립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 매매에 약간 중독된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그렇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심심해 죽을 것 같아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연휴 방송할 때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거를 감지한 순간부터, 그래, 쉴 수 있을 때는 좀 푹 쉬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라고 약간 마음의 여유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목이 회복이 안 돼요. 너무 잠을 오래 자서 목이 잠겨가지고요. 아직까지 이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뉴욕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고 있고요. 사실 뉴욕 증시에서 어떤 대박 사태가 뭔가 하나 터져도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바로 오진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오늘 방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주식이라는 녀석과 한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뭔가 정말 모는 종이에 점을 찍듯이 아니면 주식이란 녀석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끔씩은 반 걸음, 때가 오면 두 걸음 이렇게 그 걸음걸음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지 않았어도 저는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혼자 정리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휴 동안에 쟤는 또 뉴욕 증시 별거 없더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9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고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다우지수 0.55% 상승, S&P 500이 0.13% 상승, 나스닥이 0.52% 하락.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저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되풀이하니까 나중엔 어쩌면 제 멘트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경제지표 읽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왜 달력 보면 매월 초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 그 지표들이 매월 중순경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월 후반으로 가면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월 마지막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8월달, 9월달 주식시장의 패턴이 보였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월 초에는 부진한 고용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다, 아이고 하락했다가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또 다음 달이 되면 또 전월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또 어이구 뭐니 하고 주가가 빠지는데 이번 9월 달에 튀어나온 경제지표는 놀랍다기보다는 9월달 제발 50bp 인하해라 라는 50bp 인하 압박용이다. 이렇게 제가 패턴을 계속 읽어드리잖아요. 자, 그런 패턴 중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주 증시 혹은 그 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 전까지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 그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는다는 게 매일 혼조세로 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전문가들은 어떤 멘트를 한다? 어떤 일정을 앞두고 어떤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다, 경계감이다, 혼조세다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9월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내놓는 순간까지 주식시장이 보이는 어떠한 모습에도 전문가들은 경계감, 혼조세, 관망세로 인해서 증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해 드립니다. 이게요, 어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걸 짚어드리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계속 이런 트집 아닌 트집을 전문가들한테 잡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해드리냐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뭐뭐 때문에 올라간 거고, 뭐뭐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그런 걸 잘 모르는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올랐네? 왜 올랐지? 아마 이거 때문에 올랐을 거야. 주식시장 왜 하락했지? 아마 이거 때문에 하락한 걸 거야. 라고 추측을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혹은 그들이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가장 자주 써먹는 이유가 제목이 뭐냐면 경계감, 관망세, 혼조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증시에서, 얘네들이 잘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증권 전문가들이 당분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다?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거를 애둘러 얘기하는 거다. 이런 몇 가지 멘트만 여러분들께서 꽉 잡고 계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제가 증권 전문가들에게, 애널리스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처럼.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9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달 마이너스 4.7이었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4.10이었는데 무려 9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1.50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0입니다. 8월달 마이너스 4.70이었는데 9월달 11.50, 굉장히 껑충 뛴 지표죠. 이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미국 경제 좋은데 굳이 50bp 인하를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연말부터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도 미국 국민들은 주식시장이 좋은 것만 보고 경제가 좋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식에 손해를 보고 있어도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언젠가 내 잔고의 마이너스 주식이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 거야. 게다가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그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경제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 작년 11월달, 12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산타랠리처럼 쫙 주식시장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 새해가 됐으니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가 좋아질 거고 나도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지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도 상승했었고요. 소매 판매도 상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것에 대한 영향이지 실물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다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니 골디락스니 타령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요. 약간 이런 심리가 적용된 거예요. 지금 9월이잖아요. 이제 당장 이번 주 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25가 아니라 50bp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거예요.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이슈를 땡겨 쓴다. 그리고 빨리 소화시킨다.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한다. 금방 지루함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제 지표들끼리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속도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 이슈를 땡겨 쓰고 미리 쓰고 빨리 소화시키고 금방 질리고 항상 새로운 이슈를 원한다. 이런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은요. 인플레이션 관심 없습니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관심 있어요. 라고 매일매일 방송에서 떠들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니 많이 이 주접을 떨고 있다가 정작 8월 초에 부진한 고용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튀어나온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보고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이제 미국이 진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확신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끝난다면 모르겠습니다. 대선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선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쓰리 네가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주식시장의 이슈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올해 1월 2일 날 애플의 매도 보고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애플의 매도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애플 아웃, 엔비디아, AI 성장 기대감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상반기를 이끌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애플, 아이폰 16 사전 주문 판매량이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5 대비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했다고 하죠.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다? 애플의 매도 보고서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금리 인하 기대감과 특히 엔비디아,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 상반기까지고 하반기에는 기대감 가지고는 상승시킬 수가 없다. 이제 점점 콩깍지가 벗겨지는 겁니다. 애플, 아이폰, 사전 주문 판매량, 정례.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애플 아이폰 16이 아이폰 15보다 큰 혁신적인 게 없고 그래서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사전 주문 판매량은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폰 16을 써본 사람들이 15보다 난 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내미는 건 나중이고 지금 사전 주문 판매량은 기대감으로 달려드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작년보다 13% 적다? 이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금융주로 매수세가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약간 개수작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며칠 전에 금융주 막 빠졌죠. 그때 금융주 빠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금리 때문에
뭐 이런,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거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부진할 거니까 금융주를 많이 팔아서 금융주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주에 다시 매수세가 이동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금융주를 사람들이 많이 판다. 왜 파냐 하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금융주의 수익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금융주를 판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소리다. 오히려 그때 금융주를 매도하는 거는 어떤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부실한 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금융주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금융주를 매도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얘네들이 자꾸 그런 핑계를 대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을 모르니까 자꾸 올라간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고 금융주가 빠지니까 금융주 왜 빠지지? 고민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막 빠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금융주로 매수세로 이동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기술주 움직임 지금 많이 둔화됐고요. AI 뭐 관련주 이런 것들도 다 기술주에 포함되지만 얘네들은 지금 50p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눈앞에 둘 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마치 대한민국의 안전주 뭐 그런 주식을 생각했을 때 보험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금융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금리 결정 9월달 FOMC 회의에서 현재 50bp 인하 확률 무려 67%까지 반영됐습니다. 25bp 인하 확률 33% 반영됐고요. 이번 주에 들어서 갑자기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커졌어요. 자, 월가 투자은행에서는 지금 언론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준이 금리 경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맞는데 언론을 통해서 특정 방향으로 쏠림을 유도하는 것은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준의 위원들, 뭐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연준의 뭐 관계자가 나는 이번에 50bp 인하할 것 같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월가 투자은행들이 빈정상한 거죠. 야, 니네 왜 자꾸 가이드라인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래야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죠. 니네 월가 투자은행들은 뭐 잘 맞추기라도 하냐? 맞추지는 못하면서 연봉 더럽게 많이 받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연준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서프라이즈 50bp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월가 투자은행들이 지랄지랄들을 하잖아요. 연준이 50bp 인하하면 50bp를 인하해야 될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냐 이 지랄들을 하면서 50bp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주식시장은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왔고 하다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를 꿈꿨기 때문에 9월달 25bp로는 어디에 티도 못 내요. 나 금리 인하했다 티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걸 원하게 되고 그리고 연준의 입장은 이런 거죠. 오히려 25bp를 인하한 다음 FOMC 회의에서 또 인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장이 안 먹힐 거라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빨리 50bp를 인하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저기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번에 50bp를 이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그 연준 관계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를 인하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거죠. 왜? 이미 주변 관계자들이 나 50bp 응원해. 야 50bp 인하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50bp 인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0bp 인하하면 미국이 50bp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개판이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미쓰리가 9월 달에 50bp를 예상했던 이유.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미국 국민들을 힘들어한다. 올해 미국은요, 대선 때문에 지금 티를 안 내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은 높은 이자에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리고 올해 이미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하다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면 택도 없다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를 하다 올해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를 꿈꾸는데 6번에서 7번까지의 기준금리 인하면 8번 연준회의에서 거의 매번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데 오히려 그 소리가 더 미국 경제가 개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지금 올해 거의 다 보낸 상태에서 9월 달에 와서 그냥 조금 더 강력하게 50bp 인하 짠하면 그동안의 기대감, 6번에서 7번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충시켜주고 그리고 미국이 약간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거다라는 약간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인하율이 50bp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은 계속 50bp 지금 물밑 작업,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50bp 인하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25bp 인하하고 다음번에 또 할게요. 11월 달에 또 인하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자, BMO 캐피털 최고 투자 전략가가 연준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목적으로 금리 인하 주기에 돌입한 초기의 증시는 대체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바로 이거죠. 50bp 인하를 하면 미국 경제가 탁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연준위원들이 계속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9월 달은 50bp 인하해야 되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50bp 인하는 연준의 아주 강력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BMO 캐피털 최고 투자 전략가는 연준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목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니죠. 지금 미국 경제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약간 센 백신입니다. 50bp 인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은행들은 불편해합니다. 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저는 9월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냥 25bp 하도 월가 투자은행들이 지랄들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서프라이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연준위원들이 계속 50bp 금리 인하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그 얘기는 뚜껑 열면 다시 해드릴게요. 자,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9월 16일 월요일 주식시장 정리해봤고요. 저는 9월 17일 연준 9월달 회의 첫날입니다. 수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열지 않지만 저는 또 화요일 뉴욕 증시 어떤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다치지 마시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